몸과 야구의 미래를 묶거든 고개를 들어 스누보를 보게 하라. 안녕하세요. SCB 아나운서 김동원입니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서울대학교의 스포츠 철학과 지성을 널리 알리는 방송.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외부 야구 전문가까지 초청을 해봤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 유재호 씨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2학번 이재용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구를 너무 잘 알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두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분이 얼마나 전문가스러운 그런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적 면모를 셀프 어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재호 씨부터 나 이런 전문가야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전문가라고 하기보단 야구 애호가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야구는 2009년부터 보기 시작해서 최근 한 6년 동안은 전경기를 시청할 정도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전경기라고 했을 때 시간으로換算을 하면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다음은 재홍 씨 어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야구를 매일매일 보느라 서울대를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네, 아무튼 네. 네, 농담이고요. 저는 외부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지만 무슨 말씀이시죠? 누구보다 저는 야구를 사랑하는 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두 분은 정말 야구를 사랑하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 올 시즌 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10위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 텐데 10위는 히어로즈, 그리고 9위는 베어스, 8위 디펜딩 챔피언 타이거즈, 7위는 아쉽게 가을 야구에 탈락한 자이언츠, 6위는 위즈입니다. 5위는 다이노스, 기적을 썼죠. 네. 4위는 라이온즈, 3위는 랜더스, 2위는 이글스, 그리고 한국 시리즈까지 우승을 차지한 트윈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1위부터 우리가 10개 팀에 대해서 학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학점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되어서 학점을 한번 내려볼 텐데 트윈스부터 좀 학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트윈스는 제가 봤을 때는 학점이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해요. 우선 재호 씨, 트윈스 학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학점 매기기 전에 교수님들처럼 평가 기준을 먼저 세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학점 주시는 분들은 평가 기준이 그렇게 좀 모호하던데. 저는 이제 명확하게 정규 시즌 위주, 단일 리그이기 때문에 페넌트 레이스가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죠? 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기준은 네. 시즌 전 기대치와 실제 성적을 비교해서 학점을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트윈스의 학점은 A+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18승 4패로 네.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었고 유영찬, 장현식 불펜들이 좀 이탈했음에도 홍창기도 다쳤잖아요. 그죠? 그 초반에는 그 두 선수 없이 시작했음에도 네. 경기를 잘 승리를 지켰고 네. 딱 트윈스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딱히 없잖아요. 네, 그죠? 그 정도로 팀의 응집력이 좋았다. 돋보이는 선수 없이도 확실히 승리를 챙겨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트윈스는 역시 예상대로 A+를 주셨고요. 다음은 재홍 씨도 학점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당연히 A+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윈스 하면은 일단 원팀, 강팀, 이것이 뎁스구나. 스포츠에서 뎁스가 중요한 이유. 의 중요성. 를 저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임찬규, 송승기, 손주영 선수 국내 선발진이 워낙 탄탄했고 10승 투수가 3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웨인도 잘 뽑았고 점수를 보면 항상 쉽게 내는 것 같아요, 트윈스는. 그죠. 네. 항상 주자추자하면 진루타 쳐서 다 그렇습니다. 이제 흥민시킨단 말이죠. 꼭 네. 적시타가 아니더라도 그쵸. 뭐 희생타나 진루타, 팀 배팅을 잘하는 것 같고 네. 정말 좋은 팀 스포츠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트윈스는 역시나 두 분 모두 A+라는 고학점을 주셨는데 다음 팀은 2위 이글스입니다. 이 팀은 조금 팬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여론이 갈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2위라는 되게 높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 여론이 갈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이유가 있을 텐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재홍 씨? 네, 저는 이글스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시즌을 치렀습니다, 올 시즌. 근데 그래도 우승팀인 트윈스와는 차별점을 줘야 된다는 점에서 네. 그래도 A0 주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이유는 일단 2021년 이후부터 네. 이글스가 굉장히 하위권에 있었어요. 10위, 12, 12, 9위, 8위. 이렇게 어느 정도 중하위권 가을을 도전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네요. 고통스러운 그 암흑기와 인내의 시간을 거치고 올해는 일단 정말 폰세와 와이스라는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를 구축했고 문동주 선수, 류현진 선수 정말 강력한 선발진과 불펜진을 바탕으로 시즌을 길게 이끌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문현빈 선수나 노시환 선수나 젊은 야수들도
정말 고루고루 네, 좋은 활약을 해줬고 젊은 투수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정우주 선수, 문동주 선수, 공빠른 파이어볼러 선수들이 정말 김서현 선수도 잘했고 그게 다 아까 재홍 씨가 말씀하신 대로 12, 12, 9, 2, 8위 할 때 뽑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상 없는 고통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거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이 아쉽죠? 뭐 엄상백 선수나 심우준 선수, 안치홍 선수, 고액의 FA 선수들이 네. 더 좋은 활약을 해줬다면 이 선수들이 잘했다면 그렇습니다. 가을 야구에서도 좀 더 힘을 받고 네. 실제로 시즌을 운영하는데 더 편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에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글스는 그래도 A라는 되게 높은 학점을 재홍 씨가 주셨는데 재홍 씨는 좀 이글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A0 주고 싶습니다. 시즌 전에 가을 야구를 무조건 한다라는 확언을 하는 이글스 팬분들 많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현빈 선수가 주전으로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할 거다? 아니면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줄 거다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즌 전 기대에 비해서 많이 잘해주지 않았나. 외국인 선수들도 잘 뽑았고요. 네, 다음은 라이온즈입니다. 랜더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업셋에 성공했기 때문에 라이온즈 학점도 조금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성적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가질 것 같은데 재홍 씨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라이온즈에게 이글스와 같은 A0를 주고 싶습니다. 오, 되게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정규리그에서 어느 정도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 가을 야구에서 업셋을 한다는 게 아래 순위에 있던 팀이 윗순위를 잡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말 그대로 진짜 업셋이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 같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업셋을 했기 때문에 그 정규리그에서도 딱 라이온즈 하면 쉬어갈 수 없는 타선의 색깔이 너무나도 저는 확실하고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빅볼이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뭐 김성윤 선수, 김지찬 선수 빠르고 잘 치는 테이블 세터, 네. 그리고 뭐 구자욱, 디아즈, 김영웅 정말 강력한 중심 타선, 그리고 뭐 강민호 선수나 이재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타 팀이었다면 과연 하위 타선에 배치가 됐을까 하는 모든 타선에서 홈런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빅볼 야구, 전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홍 씨는 약간 빅볼 야구 그리고 포스트 시즌보다는 정규 시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호 씨, 라이온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재홍 씨랑 약간 생각이 다른데 네. 저는 B를 주고 싶습니다. 업셋을 보여준 거 라이온즈 팬분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애초에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됐다. 와일드 카드부터 시작한 것부터 문제다. 애초에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즌 전 기대치를 보면 작년에 네. 아쉽게 준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발진이 부족하다 해서 최원태 선수 영입했고 네. 여러모로 보완을 했는데 부상 관리도 잘 되지 않았고 정규리그에서 구자욱 선수가 약간 부침의 기간도 있었고 그죠, 기복이 좀 있었죠. 전체적으로 불펜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안 좋았고 네. 전체적인 정규 시즌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내년에는 코치진 구성도 좀 바뀌는데 내년에 좀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라이온즈는 좀 궁금해요. 네, 그 다음은 랜더스입니다. 재호 씨, 랜더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랜더스는 A- 주고 싶습니다. 라이온즈보다는 성적이 좋아졌네요. 네. 자신들만의 무기인 강력한 불펜 투수진을 구축해서 잘 스몰볼 야구를 잘 지켜냈다. 네. 저는 거기에 이제 박수를 주고 싶고 시즌 초반에 최정 선수와 화이트 선수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3위 정도의 순위 유지했단 말이죠. 네, 계속 유지했어요. 경기 운영을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랜더스의 좀 약한 전력 자체에 대해서 낮은 학점을 주기보다는 그 전력 안에서 어떠한 활약을 펼쳤냐 선수들이. 재홍 씨는 좀 랜더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B+ 주고 싶습니다. 네, 라이온즈에 이어서 랜더스도 지금 두 분이 평가가 갈렸어요. 왜 그러시죠? 일단 순위 자체가 일단 라이온스에게 업셋을 당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더스도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결은 강한 철벽 불펜이 아닐까. 불펜 너무 하는- 강력했어요. 맞습니다. 뭐 이로운 선수, 조병현 선수가 마무리 막아주고 뭐 그 밖에도 김민 선수나 노경은 선수 정말 그 라이온즈가 왕조 시절에 보면 정말 강력한 불펜진을 바탕으로 권호준. 그렇습니다. 권호준, 오승환, 권혁, 안지만 그냥 뭐 5회까지 리드할 시에 라이온즈는 뭐 게임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TV 꺼도 됩니다. 지는 거예요. 사실. 네. TV 꺼도 TV 꺼도 돼요. 됩니다. 근데 랜더스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정말 야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나마 아쉬웠던 점은 더 잘해줘야 됐을 타자들이 부진했다라는 어떤 점. 타자들 뭐 최정 선수도 올 시즌 기록은 너무나도 아쉬웠고 아쉽죠. 그리고 박성환 선수나 최지훈 선수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도 작년보다 못했고 그래서 타격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서 과연 타격이 더 잘해줬다면 네. 랜더스도 강한 불펜진을 바탕으로 네. 더 윗순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저는 B+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팀 다이노스 아주 이제 돌풍의 팀이었죠 가을에. 자 다이노스는 좀 재홍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이노스도 B+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비슷한 성적인데 일단 다이노스의 그 정규 시즌 막판의 기세가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 저는 5강 싸움이 이제 위즈나 네. 다른 팀들 뭐 랜더스, 라이온즈 다 기대했지만 사실 다이노스에게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일단 선발 뎁스가 너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네. 용병 투수들을 제외하고는 네. 뭐 김노건 선수나 분전해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목지훈 선수나 제대로 된 3선발도 사실 그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신민혁 선수 힘들었고 말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호준 감독의 신바람 야구로 결국 가을 야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젊은 야수들이 생산성 있는 타격을 해줬고 그런 점에서 전 다이노스 B+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재호 씨의 다이노스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노스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이노스 A 주고 싶습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시즌 전 기대치가 히어로즈를 제외하면 최하위권의 전력이라 생각을 했고요. 새로운 감독도 부임하기도 했고, 네. 특히 선발도 부족하고 네. 타자들도 좀 없는 포지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불펜도 좀 약하다 생각을 했는데 필승조가 제대로 없었으니까. 타자들은 트레이드를 통해서 확실히 주전 멤버를 이 정도면 굳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죠. 그래도 5위라는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 점에서 A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 주고 싶거든요. 전 진짜 마지막 그 파죽의 9연승 시기에 다이노스 야구 보면서 막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위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재홍 씨, 위즈 가을 야구 못 갔습니다. 학점은? 또 박하다고 하시지 마세요. 저 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요? 아, 이거 제가 받았으면 재홍 씨 그냥 고소했을 겁니다. 네. 재홍 씨 왜 C를 주셨나요? 일단 저는 위즈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 저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상수 이강- 같은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항상 어느 정도는 해주는 팀이고 네. 그리고 이강철 감독님이 항상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국내 선발진이 너무 탄탄했어요. 모두 10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소영준 선수, 오원석 선수, 정말 고영표 선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선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괴물 안현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현민 선수가 거의 리그를 그냥 부숴버리는 엄청난 페이스까지 자랑을 하면서 저는 위즈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근데 왜 가을 야구를 못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필승조가 전반기엔 정말 강력했는데 시즌을 거치면서 후반기 방어율만 봐도 완전히 무너지는 지쳤죠, 많이. 그렇습니다. 네. 지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용병 선수들이 전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죠. 용병을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쿠에바스 선수, 로하스 선수 사실 KBO라는 리그에서 용병이 오랫동안 장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동안 항상 잘해줬던 선수들이 올 시즌 그렇습니다. 좀 부침을 겪으면서 위즈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전 솔직히 5강 싸움할 때 위즈는 당연히 5강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모두가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한 자리 넣고 마지막 한 자리를 이제 자이언츠가 가냐 마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위즈가 떨어지면서 저는 많이 위즈 팬들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C, 박하지만 C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홍 씨는 C를 줬는데 위즈. 재호 씨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유는 비슷한데 그래도 저는 B- 주겠습니다. 국내 선발진 플러스 안현민 네. 선수 그리고 조금 이제 허경민 선수까지 포함하면 나머지가 다 아쉬웠다. 타선이 안현민 선수 빼고는 너무 아쉬웠어요. 스몰볼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건 뭐 사실 위즈는 스몰볼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그 선수 정도로. 네. 구성 멤버만 보면은 강백호 선수, 뭐 장성우 선수 또 장타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네. 치지 못했다. 이강철 감독은 아무래도 레전드 투수 출신 감독이잖아요. 위즈가 계속 투수 발굴은 좋았는데 올 시즌에도 뭔가 타선이 조금 계속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해결책을 좀 빨리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이언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재홍 씨 얘기부터 좀 한번 들어봅시다. 재홍 씨, 왜 그렇게 한숨을? 정말 F를 주고 싶지만 네. 그래도 시즌 중후반까지 길게 잘 끌어왔고 네.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C-를 주겠습니다. 일단 네. DTD라고 하죠. 다운 팀 이스 다운.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네. 그냥 항상 약팀이었던 자이언츠가 저 정말 올해는 정말 드디어 가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못 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딱 얘기했을 때는 네. 일단 용병 교체가 정말 승부수였는데. 그렇습니다. 그 승부수가 네. 너무 최악으로 작용하지 완전한 않았나. 실패로, 그렇습니다. 네. 반즈 선수를 간보아 선수로 바꿨을 때까지만 해도 좋은 효과를 봐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네, 데이비슨 그래서 바꿨죠, 선수를 사실. 네. 벨라스케즈 선수를 교체를 했지만 사실 데이비슨 선수가 아쉽긴 했어도 그래도 교체를 할 정도의 성적이었나라고 의문을 갖는 논란이 자이언츠 많았죠. 팬들이 많거든요. 네. 그 결과가 어쨌든 시즌 말미에 충격의 12연패라는
그런 안 좋은 흐름으로 저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타선도 또 약했잖아요. 12연패 기간.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극한의 스몰볼, 팀 홈런 압도적 꼴찌. 네. 정말 주자가 나가도 큰 한 방이 있어야 점수가 나는데 비효율적인 야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코어 야수들이었던 그 윤고나왕이라고 하죠. 윤고나왕 손호영 선수까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많은 시즌 전 기대를 갖고 들어갔던 젊은 야수층들이 모든 선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작년보다 기록이 좋지 않았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윤고나황, 손 이 선수들이 작년에 좋은 성적 거두고 스윙이 조금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좀 재홍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 기록도 기록이고 팀비팅을 잘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냥 페이스가 올 시즌 좋지 않았다고 시즌 내내 불펜진도 가면 갈수록 점점 무너졌고 재홍 씨는 아무래도 자이언츠 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자이언츠 팬이 아닌 재호 씨. 저도 C 주고 싶습니다. 네. 시즌 중반에는 이거 3위 밑으로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을 패시가 야구를 못 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이제 또 아쉬웠던 게 12연패 기간에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정우 선수가 부진으로 빠지고 전준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90점이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더 갈피를 못 잡고 성적이 바닥을 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형 감독의 특징이죠. 불펜 투수 쓰는 선수만 쓰는데 쓰동쓸.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전반기 때 3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연투를 많이 했어요. 네, 선수들. 승리 지키기 위해서 필승조를 너무 쓴 탓이 아닌가. 네, 자이언츠 못지않게 또 충격을 준 팀이 있는데 다음은 타이거즈입니다. 재호 씨, 타이거즈는? 저는 타이거즈 F 주겠습니다. F. 네, F 처음으로 나왔어요 오늘. 왜 F죠? 일단 시즌 전 기대치는 우승을 해야 된다. 아니, 그냥 만장일치였어요. 네, 타이거즈. 우승을 못하더라도 가려고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거즈는 약팀, 망한 팀이 보여주는 그 각기 다른 모습을 한 번에 다 보여줬어요. 총체적 네, 난국이었습니다. 대단한 팀이죠. 어쨌든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재홍 씨 분석해 주세요. 저도 타이거즈도 자이언츠와 비슷하게 C-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는 안 주시네요. 시즌 전 기대치가 너무나도 높았고 사실 디펜딩 챔피언이 주는 그 위압감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상자가 많았고 뭐 완전체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없었죠. 타이거즈 팬들 입장에서 아쉬웠지만 저는 그런 뭐 부상 관리, 몸 관리도 어느 정도 스포츠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기아 어디 갔나요? 최강기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모든 부분에서 활약했던 김도영 선수를 비롯해서 뭐 나성범 선수나 특히 야수 부분에서 빈자리가 생기면서 시즌을 이끌어가기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팀 득점권 타율이 타이거즈가 꼴등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뭐 위즈덤 선수, 용병 선수도 뭐 홈런 개수는 많지만 이게 과연 영양가가 있는 홈런일까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들고 불펜도 아쉬웠고 국내 선발진도 아쉬웠죠. 어느 정도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9위 베어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재홍 씨 베어스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베어스는 그래도 C+를 주고 싶습니다. 네, C+. 베어스 그래도, 올 시즌 얘기하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네.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줘서 어떤 게 좀 베어스 팬분들은 좀 희망을 그래도 내년에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시즌 초반 이승엽 감독은 좀 베테랑 위주의 기용을 했는데 베테랑 그 고집을 좀 베테랑 많이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사실 시즌을 이끌어가기 어려웠는데 경질 이후 조성환 감독 대행이 되고 나서는 다양하게 선수풀을 기용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젊은 야수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끔 해준 것에 대해서 순위는 낮지만 최대한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재호 씨는 베어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승엽 감독과 조성환 감독을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조성환 감독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지금 당장의 성적을 요구하진 않았잖아요. 저게. 일단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일단 베어스가 작년 외국인 선수가 많이 부진했음에도 4위를 기록했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해주면 그래도 상위권을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았던 베어스지만 베테랑들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타순 조정이나 2군행 그런 조치가 없었죠. 자꾸 타자들은 쓰는 사람만 쓰고 투수도 투마카세라는 그런 그죠. 안 좋은 말이 있을 정도로 멸칭이죠.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해서 이승엽 감독한테는 C-를 주고 싶고 조성환 감독 같은 경우는 부임 이후에 투수 파트 부분에서는 이승엽 감독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타자 부분에서 유망주 선수들이 기용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를 팬분들한테 갈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조성환 감독 같은 경우는 B+ 주고 싶습니다. 이제 베어스 얘기를 해봤고 히어로즈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최하위 히어로즈입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서 학점을 매기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빌딩을 목표로 한 만큼
어떤 선수들을 발굴했나를 봐야 된다 하는데 타자 파트 부분에서는 초반에는 그래도 유망주들을 쓰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 가서는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을 기용하고 그래도 유망주를 쓴 경기가 그렇게 많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포수 파트는 김동원 선수, 김건희 선수가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기용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나머지 파트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발굴한 선수가 누구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네, 재홍 씨는 좀 히어로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F 과감하게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첫 차이가- F입니다. 네. 히어로즈는 사실 순위가 무의미하다고는 하는데 네. 과연 이게 옳은 방향성의 리빌딩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왜좀 저는 들었습니다. 네. 사실 키움은 뭐 23년도, 24년도, 25년도 계속해서 최하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는 시즌 중반에 역사상 최초의 100패라는 불명예까지 그리고 리빌딩도 올바르게 리빌딩 방향성이 같다기보다는 네. 그냥 빈자리를 어찌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채우는 느낌. 네. 성적도 투타 모든 부분에서 네. 좋지 않았고 네. 너무나도 아쉽고 네. 또 퀄리티가 좋지 않은 시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0개 구단에 대해서 저희가 학점을 매겨봤는데 다음은 이번 비시즌의 아주 핵심 FA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역대급 FA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좀 의견을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재호 씨? 저는 역대급 시장이라고 보기엔 맛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강백호 선수가 뭐 해외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면 이제 또 없다.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유격수라는 포지션의 특성 때문이지 네. 저 선수를 무조건 우리 팀으로 데려와야 돼. 저 그런 선수는 분위기는 진짜 없죠. 네. 리그 최고의 선수야. 네. 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 시즌 후반기에 이재현, 뭐 김주원 어린 유격수들이 너무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약간 박찬호 선수에 대한 약간 필요성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내려간 듯한. 네. 재홍 씨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이언츠가 누굴 데려갈 수 있죠? 니즈가 확실한 팀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선수 한 명 한 명의 행보가 다음 시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선수를 좀? 저는 박찬호 선수도 좋고 강백호 선수도 좋고 아, 보강이 된다면 맛이 없고 여긴 맛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요 도대체?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시즌 좀 제대로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이번 FA 시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게 우승 주역이었던 김현수 선수와 박혜민 선수를 과연 내부 단속을 트윈스가 해낼 수 있느냐. 사실 좋은 흐름에서 멤버가 바뀌면 사실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내부 단속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뭐 이영하 선수나 김범수 선수나 불펜은 뭐 불펜 자원은 항상, 언제나 그렇습니다. 니즈가 있습니다. 예뻐요. 네. 필승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불펜의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호 씨와 재홍 씨가 첨예하게 FA 시장에 대한 관점이 갈렸는데 그 다음은 또 다른 비시즌 이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코치진들의 대거 연쇄 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 쿼터제 도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코치진들의 대거 연쇄 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코치진들이 평소에도 좀 많이 이동을 하더라도 저는 올 시즌만큼 이렇게 막 트레이드도 하고 막 갑자기 이적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좀 재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치진 인사 이동은 그래도 매년 있었던 거라서 그쵸. 그렇게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베어스. 베어스가 김원영 감독을 선임하고 수석 코치 송원기 전 수석 감독. 코치 홍원기. 그러니까 그 감독이 22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거든요. 그렇게 한국 시리즈 경험까지 있는 퀄리티 있는 감독들이 한 팀에서 모였다. 그 팀은 거의 타자 파트, 투수 파트 나눠서 운영해도 될 정도의 그 여유가 있을 정도인데 무섭네요. 그래서 저는 베어스 정도가 그래도 감독 선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홍 씨는 좀 코치진들. 저도 마찬가지로 베어스에 오. 대한 기대를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진영 타격 코치도 베어스를 데려왔어요. 갔죠. 베어스를 갔는데 항상 이진영 타격 코치가 있는 팀은 정말 불방망이 타순의 매서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젊은 야수들의 경험치를 올 시즌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아시아 쿼터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 쿼터제는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예측을 못 하겠고 아시아 쿼터제로 어떤 정도의 클래스의 선수들이 올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일단 궁금해요. 그냥 순수히 궁금해요. 추격조? 이 정도의 선수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아시아 쿼터제에서 아시아 쿼터로 팀 선발을 데려올 수 있다면 그냥 그 팀이 상위권을 달리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투수 뎁스 한 명 채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홍 씨는 좀 아시아 쿼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아시아 쿼터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구에서 아시아 쿼터제를 경험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리그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KBL, 농구나 이제 V리그, 배구에서도 아시아 쿼터제를 먼저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팀의 주축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급의 선수를 데려올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지만 잘 심사숙고해서 데려오느냐에 따라서 내년 시즌 또 나름 큰 또 하나의 용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구는 한 명이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냥 투수 한 명 좀 늘어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리고 농구랑 배구랑 또 차이가 있는 게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KBL에서 활약하고 있는 뭐 알바노 선수, 타마요, 캔바오, 뭐 아반도 이런 선수들은 사실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농구나 배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국가들이 좀 많은데 사실 야구는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런 선수들은 자국 리그나 메이저 리그에서 굉장히 활약을 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KBO에 굳이 올까라는 의문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어떤 선수가 또 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야구 얘기를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돌아보는 2025 야구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12월에는 저희가 농구 보러 가셔야죠. 네, 그래서 농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야구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스노볼을 보게 하라. 스노볼이었습니다.